안녕하세요. 오늘은 겨자치 방송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무더위에 건강들 하신지요? 이 시간에는 조동아 시인의 나 하나 꽃 피어라는 시를 낭송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꽃 피어라는 조동아 시인의 시입니다. 너도 꽃피고 나도 꽃피면 온 세상이 꽃밭이 된다는 시인의 믿음이 정말 대단합니다. 시인의 말처럼 이 나라에 꽃이 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나라에 꽃이 되신 분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조선에 등불이 된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봤다고 또 좋은 격려와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더 힘이 납니다. 선교사님들은 정말 조선 땅에, 어둡고 가난한 조선 땅에 많은 사랑을 안겨주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정말 한 시간도 쉬지 않고 이 조선 땅에 학교와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런 학교와 병원들이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또 근대화가 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 중에서 보구여관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최초의 여성병원입니다. 이 병원은 나중에 이화여대 병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세브란스 병원, 여러분 잘 아시죠? 연세대 병원입니다. 그리고 고대병원, 인천 기독병원, 광주 기독병원, 목포 기독병원, 또 제중병원, 평양의 기울병원, 수많은 병원들을 전국에 세웠습니다. 미국에서 후원금을 모아가지고 이 나라 백성들이 병들고 죽어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그렇게 열심히 병원을 세우고 병을 고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도 많이 세웠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학교들 대부분은요,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으신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연희전문학교는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연세대 학교입니다. 거기에 가면 윤동저 시인의 시비도 있습니다. 이화여대, 또 맹아와 농아학교, 계명대 수피아 여학교, 배제학당, 경신학당, 정신여학교, 숭실대학교, 영명학교, 정말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학교들이 이 조선 땅에 세워졌습니다. 거기에서 공부하고 또 졸업을 한 학생들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전부 그런 분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나라를 또 건설하고 모든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빛의 세계이고 또 하나는 어둠의 세계입니다. 사람은 이 둘 중에 어느 한 세계에 속하여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계에 살고 싶으십니까? 어둠의 세계에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빛의 세계에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나라를 헌시작처럼 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 놀랐습니다. 독립운동가들 뿐만 아니라 6.25 전쟁 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군은 13만 7천 명의 우리 용사들이, 젊은 용사들이, 우리의 선배들이죠.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꽃다운 목숨을 던졌습니다. 참 전쟁 사진을 보면 너무나 처절하고 참혹합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 참전을 하고 죽어야 하는 그 우리의 선배들, 그분들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지금 세상이 살기가 좋고 뭐 먹을 것도 많고 뭐 집도 좋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지만 그분들이 희생 덕분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유엔군은 4만 5천 명이나 죽었습니다. 아니, 자기 나라도 아닌데 남의 나라에 가서 남의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4만 5천 명씩이나 유엔군 병사들이 죽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꽃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 중에 한 사람을 오늘 소개할까 합니다. 윌리엄 쇼 데이입니다. 이분은 선교사의 아들로 평양에서 태어난 쇼 데이,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국을 조국으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쇼 데이는 평양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미 해군에 입대해서 제2차 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에도 참가를 합니다. 거기서 그는 용맹하게 싸우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1950년 6월 북한이 기습남침을 하자 이 쇼데이는 한국의 자유를 지키겠다며 미 해군에 다시 입대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다시 입대를 하시겠습니까? 아니 이제 2차 대전에 참전을 했기 때문에 다시 입대를 안 해도 됩니다. 저 같아도 아마 다시 입대하는 것은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쇼데이는 한국전에 참전을 합니다. 그는 한국에 있는 부모님에게 지금 한국인들은 전쟁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도로 가지 않고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린 후 선교사로 간다면 그것은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라는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는 반대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쇼데이는 자기의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1950년 9월 22일 쇼데이는 은평구 녹번동 근처에서 적후방 정찰을 했습니다. 막 정찰을 하던 중에 북한군 매복조의 공격을 받아서
그만 28살의 꽃다운 나이로 전사를 했습니다.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28살의 나이로 대한민국에서 전사를 한 쇼데이. 그가 그 부강한 나라, 세계 최고의 나라 미국에서 얼마든지 행복을 누리며 꿈을 펼치며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행복을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포기했습니다. 평생 한국을 위해 봉사한 부모님과 함께 서울 합정동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쇼데이 묘비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던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친구를 위해서 점심 한 끼 정도는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니 약간의 그 돈을 또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목숨까지 버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 그의 아름다운 희생이 이 대한민국을 지금 비추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두 개의 삶의 존재를 합니다. 하나는 부끄러운 삶이고 하나는 고귀한 삶입니다. 쇼데이는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남의 생명을 빼앗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아무 죄 없는 사람을 때리고, 그런 뉴스들이 거의 매일같이 방송에 나옵니다. 타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인생이 한 번뿐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욕심이 가득한 그들은 불쌍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모든 욕심을 자기 쪽으로 가져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쇼데이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꽃이 된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도병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13살, 14살, 15살 이 정도의 나이에 총을 들고 훈련 일주일 정도 받고 전쟁에 참가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 낙동강만 남은 상황에서 북괴군은 물밀듯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럴 때 이 다부동 전투에 72명의 학도병들이 참전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북괴군들을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막아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꽃다운 학생들이
48명이 전사를 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꽃이 된 이 젊은 학생들, 저는 그 학도병들의 이야기를 많이 읽어보았습니다. 형님은 내려가 집을 지키세요. 저는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이런 편지를 남긴 학도병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군 기갑부대의 코마 중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도 그 낙도강 전투에서 북괴군이 공격해 올 때 전차 한 대로 500명을 몰살시킵니다. 500명을 죽입니다. 영웅이죠. 6.25 전쟁의 영웅입니다. 이분들은 나중에 이분은 훈장을 여러 개 받았어요. 아주 가장 귀한 훈장을, 미국에서 영예로운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메가다 장군. 여러분, 메가다 장군 하면 떠오르는 모습이 그 파이프 담배인가요? 그 담배를 입에 물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 때 그 바닷물에 첨벙첨벙 그 걸어가는 모습. 정말 멋있습니다. 이 메가더 장군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가 정말 공산화 되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이 꽃이 되었죠. 그 다음에 프랑스의 몽클레르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참 너무나 귀한 분입니다. 계급은 상관없다. 나를 한국으로 보내달라. 이분의 계급이 3스타입니다. 삼성장군. 그런데 자기 계급을 스스로 낮춰가지고 대령으로, 대대장으로 이 한국전에 참전을 합니다. 그리고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이 몽클레르 장군은 지평리 전투에서 중공군 몇 개 사단을 갖다가 다 물리치고 막아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나라 그 38선이 아마 달라졌을 겁니다. 그분들이 원했던 나라는 자유와 정의가 살아 숨쉬는 그런 나라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자유롭죠? 어디든지 이 무더위에도 여행을 갈 수 있고 피서를 갈 수 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답답하지만 참 70년 동안 우리는 너무나 정말 분에 넘치는 그 자유를 누리고 살았어요. 제가 청소년 시절만 해도 얼마나 꿈이 많았는지 아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검사가 되려는 꿈을 가졌습니다. 물론 지금은 목회자가 되었지만 목회자의 길이 더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청소년 때 정말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정말 미래가 너무 정말 아름다웠고 꿈이 부풀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나라, 내가 열심히 노력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나라라는 그런 꿈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공부를 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 중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취직이 안 돼서 좌절하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꽃이 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번 파이팅 하시죠. 파이팅! 힘을 냅시다. 어두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진실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꽃이 되고자 할 때 이 땅에 정의가 피어날 겁니다. 조선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일합방 때 이 이완용이나 이 역적들은, 또 왕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을 얼마에 팔았는지 아십니까?
150만 엔, 지금 돈으로 300억 원 정도 합니다. 300억 원에 이 대한민국을 팔아버린 거예요. 조선반도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수많은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회영이라는 독립운동가는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나라를 세우겠다고 만주로 갑니다. 그 전 재산이 600억 원이에요. 나라를 팔아먹을 때 받았던 돈 2배를 갖다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썼다는 겁니다. 그 이회영의 육형제, 참 훌륭하신 분인데 그 육형제가 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다 돌아가셔요. 그리고 한 사람만 살아서 이 나라가 해방될 때 귀국을 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 꽃이 되고자 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 나라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같이 해보자,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